대구시가 한마음 콜택시에 통신비와 콜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지만 택시 회사는 기사들에게 장비료와 콜 비용까지 이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시정 운영 4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5대 목표와 27개 전략, 330개 사업이 선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대기업 가맹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지위와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천신만고 끝에 정규리그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삼성 우승의 원동력과 한국 시리즈의 과제 짚어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7년 한마음콜이라는 브랜드 택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음콜 택시가 택시 회사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14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고 매달 통신비와 콜 운행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지만 택시 회사는 기사들에게 장비 사용값과 콜 비용을 이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마음콜은 전화나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신청하면 가장 가까운 택시를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찾아 연결해 줍니다. 콜을 접수하는 콜센터와 각 택시에 달린 GPS가 필수적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7년 한마음콜 택시에 14억 원을 들여 GPS와 내비게이션, 신용카드 단말기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법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기사들로부터 매달 한마음콜 시스템 사용료 4만 원씩을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년에 10억 원 정도의 돈을 걷고 있는 겁니다. 또 대구시로부터 매달 콜 운행비 1만 원씩을 지원받고 있지만 기사들로부터 콜 비용을 건당 300원씩 따로 받고 있습니다. 한마음콜은 강제는 아닙니다. 본인이 비서만 안 하면 됩니다. 다른 콜에 가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강제로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 장비 사용료와 콜 비용이 부담스러워 한마음콜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기사에게는 낡은 택시가 배정됩니다. 스틱이랑 키로가 30만 년과 40만 년 가는 차를 타다 보면 뭐든지 불편합니다. 오래된 차나 새 차는 세감도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 차를 타게 된다는 거지. 한마음콜을 쉬어도. 한마음콜은 도입 당시 업체 선정과 단말기 가격 로비 의혹,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으로 운영 석 달 만에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고 사업자 교체 과정에서 각종 소송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민선 6기 권영진 대구시장의 시정 방향과 목표를 담은 4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계획을 만든 대구혁신100일위원회는 경제 발전과 시민의 시정 참여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혁신100일위원회는 오로지 시민 행복, 반드시 창조 대구라는 시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 안전복지, 녹색 환경, 소통 협치를 5대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대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면서 문화와 복지가 조화를 이루고 시민이 시정에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녹색 도시를 만들어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역점 시정 추진 방향은 중추관리 기능도시로서의 역할과 위상 회복. 대구 광역 경제권, 대구라는 큰 경제권, 행정구역을 떠나가지고 경제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이 두어지는 정책이 많이 있다는. 세부 실천 중점 과제로는 33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경제와 문화 관련 주요 사업은 대구 창조경제단지와 도청 후적지, 동대구 벤처밸리를 잇는 ICT 창조경제 벨트 조성과 섬유 자동차 산업의 고부가 가치와 어린이 회관 리모델링, 지역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 등입니다. 안전복지와 소통 분야 사업은 각 생활 영역에서의 대구형 복지 기준선 설정, 대구 인근 도시의 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한 도시계획 전면 개편, KTX 서대구 역사와 복합 환승센터 건립, 시민 원탁회의 등 열린 시정 추진 등입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민자 등을 합쳐 모두 37조 8천억 원. 5대 목표 27개 전략 330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는 약 7조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이 재정상으로도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대구시는 중점 과제별로 추진 일정과 예산,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이행 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앞으로 4년간 추진할 정책 목표와 방향은 모두 다 정해졌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강조해온 변화와 혁신이 이 정책들을 통해 얼마나 실현될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금교시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구시 4개년 계획은 민과 관이 협력된 조직인 대구혁신 100일위원회가 만들었습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영화 경북대 교수를 뉴스 속의 사람에서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과 함께했던 대구혁신 100일위원회가 오늘로서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의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시죠. 시작을 할 때는 저희가 이거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에 대해서 무척 걱정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좀 로드맵이 만들어진 것 같고 엔진을 좀 걸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만두면서도 성취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대구가 열심히 이제 일을 했지만 시민과 더불어서 같이 시정 파트너로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 모든 것이 주민과 더불어서 시민과 더불어서 하는 협치의 형태를 띄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정책에 시민을 동참시키고 참여시킬까 이런 부분을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해 나갔습니다. 시민이 이제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제도, 그 다음에 예산을 직접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주민 예산 참여 제도 같은 거, 그리고 이제는 뭐 민원이라든가 이런 또는 정책 제안이 있을 때 그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새로 이제 시민 행복국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 와서 언제든지 의견을 얘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바로 이제 가동되게 돼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의미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이 시정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가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삼키지 마시고 문제라고 외치시고 그걸 통해서 토론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 나간다면 아주 대구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100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지방 세수 5조 8천억 원이 줄었고 이 가운데 지금까지 보전되지 않은 금액이 4,365억 원에 이릅니다. 대구시는 세수 감소분 866억 원 가운데 보전되지 않은 금액이 249억 원으로 보전율 71%, 경북은 506억 원 가운데 149억 원이 보전되지 않아 보전율이 70%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대구는 97억 원, 경북은 377억 원이 지급되지 않아 예산 부족분을 각 교육청이 충당하는 바람에 교육청 재정이 열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전국적으로 5천억 원 늘어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 3천억 원 줄어들 예정이어서 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지위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기업 가맹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편의점으로 일자리를 옮긴 이 아르바이트생은 대구의 한 대기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퇴근 시간이 자주 바뀌어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일이 없다면서 일찍 퇴근시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매니저님이 한 이 정도 손님이 올 줄 알고 스케줄을 이렇게 짜서 알바생들을 이렇게 모았는데 갑자기 손님이 없으면 알바생을 더 쓰기에는 돈이 더 나가고. 근무 중간에 강제로 퇴근시키는 이른바 꺾기를 당한 겁니다. 이렇게 꺾기를 당하면 급여가 들쭉날쭉하고 심지어 일주일 동안 15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강제 퇴근을 자주 당해 이 수당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아르바이트생이 적지 않습니다. 쉬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고요. 쉬게 되면 그만큼 돈은 안 나오죠. 네, 그렇죠.
대구 청년 유니온이 대구 지역 대기업 가맹점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3명은 강제 퇴근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과 영화관은 응답자의 60%가 강제 퇴근을 당했다고 답했고 커피 전문점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맹점주에 대해서 본사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한 거죠.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고 그게 법규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노동청에서도 딱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법을 교묘하게 악용한 대기업 가맹점의 횡포에 아르바이트생들은 불안한 고용 상태와 낮은 임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정부가 담배값을 2,000원 올리기로 했지만 정작 입담배 재배 농민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산 담배에 국내산 입담배가 절반도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김광림 의원은 현재 KTNG가 생산하고 있는 국산 담배에 국내산 입담배가 평균 37% 정도만 들어간다고 폭로했습니다. KTNG는 2000년 민영화하면서 입담배 농가 보호를 위해 최소 50% 이상의 국산을 사용하기로 약속해놓고도 75%에 달하던 국내산 입담배 사용 비중을 2007년 60%, 지난해는 37%까지 낮춘 것입니다. 63%를 외국산 입담배로 쓰고 우리는 37%밖에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산 담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50% 이상은 국산 입담배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김 의원은 또 입담배 재배 농민들을 위해 마련된 연초안정기금 15원도 2008년부터 담배 제조사와 판매사 몫으로 돌아가면서 4,5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입담배 재배 농민들은 담배값 2,000원 인상에도 한 푼도 돌아오지 않는 데다 연초안정기금마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광림 의원은 재배 농민들을 위한 보완책으로 담배 20개비당 공익기금 출연을 의무화하고 출연 한도도 4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담배 포장지하고 광고 이런데 국산 담배에 얼마나 포함된지 입담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KTNG는 지난해 당기 순이익 5,013억 원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률도 37%로 삼성전자 15%보다 2배나 더 높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결국 담배값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이 줄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입담배 경작 농민임이 분명해진 만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하청업체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한국 수력원자력 직원의 10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미애 국회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수원 직원의 피폭량은 1인당 평균 0.11mS였지만 하청업체 직원은 1.12mS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4개 원전, 23개 발전소의 전체 인력 11,178명 가운데 36.5%인 4,081명이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어제 대구 홈구장에서 정규 시즌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4년 연속 정상에 오른 대기록인데요. 삼성 우승의 원동력과 한국 시리즈까지 통합 4연패를 위한 남은 과제를 짚어봅니다. 서건 기자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기록 4년 연속 정규 시즌 우승. 지난 5월 16일부터 1위는 지켰지만 시즌 막판 연패를 거듭하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좀 빨리 끝내야 써야 되는데 대구 팬들을 위해서 그런지 선수들이 조금 미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홈팬 여러분하고 같이 정규리 우승을 자축하는 기분이 너무 기분 좋습니다. 투타의 조화와 시스템 야구가 우승의 바탕이었습니다. 이승엽, 최영우, 나바로가 30홈런을 돌파하는 힘을 보여줬고 마운드는 선발 투수들의 활약과 안지만 차우찬과 같은 아시안게임 멤버들이 제 몫을 다했습니다. 선수들은 항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만 하려면 항상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저희 선수들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 있었고 박혜민과 이응영과 같은 어린 선수들의 깜짝 활약이 더해진 2014 정규 시즌을 뒤로하고 이제 더 큰 목표를 준비할 순간입니다.
여러 고비도 있었지만 정규 시즌 1위를 확정지은 삼성은 한국 시리즈 직행과 함께 얻은 20여일간의 준비 기간을 통해 통합 4연패 초석을 다집니다. 무엇보다 고참 선수들의 체력 회복과 지친 마운드의 충전이 시급한 상황. 또 선수들의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프렌드에서 128개 하는 도중에 잘 된 경우도 있고 잘 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된 부분은 계속 잘 이어가고 잘 안 된 부분을 잘 준비해가지고 진정한 챔피언을 위한 마지막 승부. 대구에서 시작되는 한국 시리즈는 다음 달 4일부터 7전 4선승제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대학 납품업체로부터 부풀린 계약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조성하고 학교 강의실 인테리어 공사 입찰 예정가를 특정 업체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대학 총장 6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불법이 인정되지만 학교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대구시로부터 한국패션센터의 예식장 영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받고도 예식업자들로부터 독점 대관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8차례에 걸쳐 1억 4,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패션센터 이사장 58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4,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징역 2년에 같은 금액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의 날 기념식 및 제34회 대구시 문화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언론의 대구문화방송 이성훈 보도국장, 학술 백초당 한약방 신전휘 대표, 예술의 조각가 정은기 씨와 경북대 정혜임 교수, 문학 김선광 시인, 체육 황기철 대구시 유도협회장이 각각 문화상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해마다 문화의 달인 10월에 문화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경산경찰서는 농산물 집화장 건설과 관련한 국고 보조사업 서류를 허위로 꾸며 농업법인 대표 41살 김모 씨가 4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한 혐의로 공무원 52살 이모 씨 등 2명과 보조금을 받은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마을 주민 30여 명의 이름으로 허위 장목반을 만들어 포장박스 보조사업비로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박모 씨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종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는 치료와 재활을 위해 빌려주는 681개의 각종 보장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78%인 530개가 내구 연한이 지난 것입니다. 특히 보장구 가운데 휠체어를 제외한 보행기와 지팡이, 목발과 목욕의자 등 313개는 불과 5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구 연한이 지났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4대강 사업에 따른 낙동강 생태공원 조성은 불가능하다며 식수원인 낙동강 보호를 위한 원상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상주 카누체험장, 달성 야구장 등에 이어서 고령의 레저공간 조성이 추진되는 등 낙동강 생태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낙동강이 자연 상태로 흐르도록 해야 동식물 생태계도 보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율 스님과 환경운동가, 지역 주민들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등을 이유로 영주댐 건설 공사를 중단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환경 영향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댐 공사로 얻을 이익에 비해서 발생할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있지만 대규모 댐 건설로 인한 영향과 평가, 결과 등은 단기간에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부산, 서울 등지에서 길가에 놓인 경품 자판기를 부순 뒤 600만 원 상당의 경품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42살 윤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전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가 소위 떴다방 등의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신규 분양 아파트 사무실 현장에서 불법 중개 행위 등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는 거래 질서 문란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